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군대 탑3. 만약 군부대가 쳐들어오고 그들에게 도망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군대를 마주하고 싶나요? 신에게 바칠 재물을 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고대의 군대. 가장 잔혹한 훈련 강도와 학살만을 즐기는 군대. 포로를 대상으로 극단적인 실험을 했던 군대. 이 중 하나를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군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군대는 기본적으로 질서와 복종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 일부 군대는 이 원칙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훈련된 병사가 아니라 잔혹함을 기준으로 길러진 인간병기였습니다. 적을 상대할 때 자비는 약점으로 간주됐고 감정은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한 군대 탑3를 살펴보겠습니다. 3위, 아즈텍 군대. 고대 멕시코 아즈텍 제국. 이들의 군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 중심의 군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중심에는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를 숭배하는 강력한 종교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매일 하늘을 가로지르며 떠오르는 것도 신에게 바쳐진 심장과 피 덕분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실제로 아즈텍에는 꽃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존재했습니다. 이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서로 재물을 생포하기 위해 동의하고 치르는 의식 같은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전사에게는 살아있는 포로를 얼마나 많이 데려왔느냐가 곧 명예와 계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죠. 예를 들어 포로 4명 이상을 생포하면 재규어 전사 또는 독수리 전사라는 특별한 계급을 부여받았고 화려한 깃털 장식을 머리에 달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이는 신의 선택을 받은 전사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전사는 단순한 병사가 아닌 신의 배를 채우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심장을 바치는 제사는 그들에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했으며 재물의 심장이 여전히 뛸 때 꺼내어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는 것이 태양의 순행을 계속시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즈텍인들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우는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신이 아이의 눈물을 보고 비를 내려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사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붙잡는 것이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신에게 바칠 생생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즈텍 군대의 전사들은 상대를 죽이지 않고 기절시키거나 제압하는 기술에 능했고 이는 전사 훈련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포로들을 확보하고 이후 포로들은 종교적인 제사에 사용됐습니다. 특히 심장을 바치는 의식은 그들의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였죠. 이러한 제사는 단발적인 의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천 명 단위로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위대한 태양의 신전에서는 단 4일 동안 2만 명 이상의 포로가 희생됐다는 이야기도 있죠. 실제로 아즈텍 유적지 곳곳에서 희생 제사를 기념한 해골 장식이 발견되었고 수백 개의 해골을 줄지어 전시했던 차칼 판틀리가 존재했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신성한 의무였고 포로는 전리품이 아니라 신에게 바쳐야 할 헌물이었습니다. 아즈텍 군대에게 이 전쟁은 곧 제사를 위한 사냥이었던 거죠. 2위, 나치 독일 SS 친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충성 조직 SS 친위대. 표면적으로는 정예 전투부대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인종 청소를 실행하는 도구였고 히틀러가 설계한 이념을 현실화시키는 인간병기였습니다. SS 친위대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선발 기준에는 체력뿐 아니라 눈색, 머리 모양, 두개골 각도, 혈통까지 포함됐죠. 히틀러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을 뽑아 충성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일부 회고록에 따르면 신병 훈련 중엔 감정을 없애기 위해 자신을 따르던 강아지를 직접 사살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망설이면 감정이 남은 자로 간주돼 탈락. 감정은 SS 친위대에 있어서 결함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된 단검에는 모든 것은 독일을 위해란 문자가 적혀 있었고 그들은 이 신념을 죽는 날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전투보다는 강제 수용소의 관리와 민간인 학살 임무를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발트 3국 등지에는 유대인 수천 명을 한 줄로 세워 총살하고 생존자가 있을 경우 직접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방아쇠를 당기는데 망설임을 보이면 충성이 부족한 자로 낙인찍혀 즉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S 부대의 잔혹성은 단지 처형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주도했습니다. 쌍둥이 실험에선 한 명을 사살한 뒤 다른 한 명의 반응을 관찰했고 강제 수술로 신체 회복 차이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저온 실험에선 수감자를 얼음물에 넣고 심장이 멈출 때까지 관찰했습니다. 고산 저압 실험에선 산소를 점점 줄이며 수감자가 언제 질식하는지 측정했습니다. 이는 고공 비행 병력을 위한 연구라는 명분이었죠. 가스 내성 실험에서는
독성 가스를 흘려보낸 방에 수감자를 가둔 채 얼마나 버티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하나 수치로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해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쟁 후반부 소련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보급이 끊기자 SS 일부 부대는 시신을 통해 영양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생존 수단이 된 인간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지옥 같은 전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S 친위대는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유서를 받은 간부 일부는 자발적으로 목숨을 끊으며 충성을 증명했고 10대 소년들조차 히틀러 유겐트에서 SS 친위대로 편입돼 총을 들고 전선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투병이 아니라 이념의 신도였고 죽음조차 충성의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일부는 전범으로 처벌받았지만 많은 SS 부대 출신이 신부를 바꿔 살아남았고 한동안 누구도 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만든 가장 완벽한 병기, 그들은 자신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이념과 명령을 위해 자신을 버린 존재였습니다. 1위, 일본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아주 악명 높았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그들은 인간성을 상실했죠. 전쟁 후반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한 일본군 부대들이 끔찍한 선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에게서 영양분을 섭취한 거죠. 보급이 끊긴 일부 일본군은 전후의 시신이나 포로의 사체를 통해 연명했으며 이는 전후 전범 재판에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계급에 따라 식량이 분배되었고 장교는 비교적 상급 부위를 먼저 선택했고 하급 병사는 남은 부위를 나눴다는 회고록도 존재합니다. 모든 부대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체계적으로 잔혹함을 용인했고 생존을 위한 전투로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중 제일 악명 높은 건 바로 731 부대. 표면적으로는 방역 및 수의 연구소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생체 실험이 이루어지던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전염병 감염 실험, 저온 반응 실험, 고온 노출 실험, 해부 및 장기 반응 분석 실험, 방사선 조사 실험, 출산 및 불임 관련 시험 등 비인도적인 실험이 포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방대한 기록과 증언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피실험자들을 마루타, 즉 통나무라고 부르며 인간이 아닌 실험 재료로 여겨졌던 문화는 지금도 큰 충격을 줍니다. 감염 실험에서는 페스트, 콜레라 등 실제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병원체를 사람에게 직접 투입해 확산 경로와 반응 시간을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온 실험에서는 사람을 영하의 온도에 노출시킨 후 피부와 팔다리의 반응을 관찰했으며 얼음처럼 소리가 나는지로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부의 장기 위치를 표시한 후 마취 없이 절개하는 실험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 심지어 가족 단위로 실험실에 투입해 감정 변화까지 관찰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실험 대상자의 울음소리와 환청에 시달려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을 보조한 민간인이나 병력 중 일부는 정보 유출 방지 목적으로 실종되었으며 그들의 생존 여부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는 정교하게 정리된 그래프, 표, 보고서 형식의 논문이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측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결과 731 부대에 관여했던 인물 중 다수는 전범으로 처벌되지 않았고 자료 제공의 대가로 면책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일부 미국 생물무기 개발과 의학 연구에 참고되었다는 분석도 존재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일본 의약품 품질이 국제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된 배경 중 하나로 이 데이터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731 부대 출신 인물들이 신분을 바꿔 의료기관, 의과대학, 제약회사 등에서 활동했다고도 하죠. 그리고 지금도 하얼빈 외곽의 731 부대 유적지에서는 소각되지 않은 인체뼈와 이외의 일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범 재판 중 일부 관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국가를 위한 과학이었다라고 말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군 731 부대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비인도적이며 가장 조직적으로 잔혹했던 군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군대 탑3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신을 위해, 과학을 위해, 명예를 위해 싸웠고 죽였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신에게 바칠 심장을 찾았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이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생명을 해부해 데이터를 쌓았죠. 당신이라면 이 끔찍한 세 군대 중 단 하나와 마주해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